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봄날 아주 좋은 때입니다. 5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애들은 주중에 놀다가 주말에 일을 다 하나요? 와우, 어제 뭐 여러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관세에 대한 압박을 제일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 한마디, 미국 시장을 관리하는, 미국을 관리하는가, 주식 시장을 관리하는가. 네. 아니, 우리 정정영 연구원도 그 얘기해서 나도 완전 동의했는데, 아니 이놈들이 말이야, 주식시장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좀 빠져도 상관없다. 주식을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음모론이지만 개인적인 각도기 음모론. 아니 네. 자, 왜 그런지, 제가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할게요. 지금 뭐 날씨 얘기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지만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 오늘 그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달러 급락, 원화 폭등, 채권 반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재혼란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금값 폭등, 비트코인 급락입니다. 자, 이 조합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네, 비트코인 폭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늠잡되는 게 하나가 또 추가로 있습니다. 뭐 그거 등등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트럼프가 6월에 다시금 유럽의 관세를 시행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50%. 얼마? 50%. 자, 그리고 또 애플에 대해서 저격을 했습니다. 애플,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25% 관세를 물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이폰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아주 굴러 떨어졌고, 마감도 2.99%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발언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애플에게 했던 발언. 나는 오래전에 애플의 팀 쿡에게 미국에서 판매할 아이폰은 인도나 다른 곳이 아닌 미국에서 제조 및 생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생산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자, 그렇지 않을 경우 애플은 미국에 최소 2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애플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플의 협력사인 폭스콘의 행태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폭스콘은 지금 인도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인도 첸나이 인근에 무려 15억 달러 규모의 부품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여러 군데다가 이제 인도 공장을 지어서 아마 미국에서 사용할 아이폰은 인도에서 만들지 않겠는가 라는 예상이 들 정도로 인도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의 무역협정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포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인도와 관련돼서 나오는 거는, 미국은 현재 인도와의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인도는 미국의 농산품, 그 다음 의료기기, 디지털 서비스 등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서 시장을 접근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렇게 할 경우 미국은 인도산의 수출품에 대해서 최초 제시한 26%보다 크게 낮은 10% 관세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게다가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의약품 중간체나 의약품 같은 것이 되겠죠. 섬유,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인도에게 아예 무관세, 관세 0%로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인도하고 무역협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가 이런 기존에 이렇게 벽들을 많이 내려놓으면 다른 국가들한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신흥국이라든가 아시아 국가들한테는 인도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불리하게 다 작동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애플의 폭스콘은 인도의 공장을 늘리고 있으나 트럼프는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쪽에 우리
아주 먼 저희 집안 사람이죠. 고어밍치. 고어밍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25% 관세를 맞는 게 더 싸게 먹힐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과의 협상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하려는 주목적으로 설립된 이유와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을 이용해 먹기 위해 생긴 조직이 이유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와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최근에 남아공 대통령 갔을 때 남아공에서 백인 농부들이 살인되고 있어요. 니들이 다 죽인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비디오 그 집회, 정치 집회하는 거 보여주면서 저거 봐 저렇게 살인을 부추기고 있어 막. 근데 참 침착하게 남아공 대통령이 하나하나 설명을 잘 하더군요. 네. 어니얼스 뭐 골프 스타도 데리고 가고 해서 설득을 하려고 참 침착하게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도 침착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이렇게 약간 들떠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일부러 쇼맨십처럼 보이는 거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고도의 술책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항상 좀 흥분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이유는 미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 라는 톤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EU와 거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수년간 우리를 매우 심하게 대했다. 6월 1일까지 합의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9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합의를 기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6월 1일부터 곧장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레코멘드한다. 부과할 것이다가 아니고 부과할 것을 레코멘딩, 레코멘드 제안한다, 추천한다 이렇게 저는 누구를 추천해요? 저 사람 뽑아주세요. 네. 반장 선거할 때 저는 누구를 추천합니다. 막 이러면서 저희 때는 그 누구도 스스로를 추천한 적은 없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는 스스로를 추천해서 자기가 직접 입후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우리는 그게 무슨 인간 예의를 벗어난 결례적인 행동이라고 저희 시대는 한번 생각을 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네. 속으로는 막 되게 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은 다 이런 식이었죠.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문화. 옳고 그름이 아니고. 네. 어찌되었건 네. 그 관세 50% 부과할 것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스캇 베센트 장관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실무자들의 생각. 90일간의 유예는 진짜 성의를 보이는 협상에 기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제안이 다른 나라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반면에 EU 집행위원회는 우리는 얘기 참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지 무슨 스키드인데 그 어디 폴란드인가 어디 그 사람이 담당자인 것 같아요. 그 담당자는 우리 얘기 그동안 잘해왔고 잘하고 있다. 앞으로 잘 될 거고 그리고 나는 우리의 이익을 잘 지킬 것이다. 또 이렇게 그 EU 협상 대표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EU 협상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과 통화할 예정이고 그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 코멘트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몰라요.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관세 코멘트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캇 베센트가 유럽 말고 다른 국가들하고 한 무역 협의와 관련된 언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협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난 우리가 90일 유예 기간 종료에 다가서면서 더 많은 합의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몇 개의 큰 합의를 발표할 거라 생각한다. 우리는 중국과도 관세를 90일 유예했는데 우리는 중국과 다시 대면 협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반영되면서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하락했고 기술주들도 대부분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5% 하락하면서 거의 모든 기술주들이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어요. 뭐 많이 떨어진 게 2%대 정도 떨어진 거니까 다 1%대 대체적으로는 1%대 하락을 기록을 했고 뭐 기술주 중에 넷플릭스나 테슬라는 뭐 0%대 0. 몇 프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쪽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그 애플이 2.99%나 빠지면서 3조 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빅테크들 중에서 애플이 지금
오히려 뭐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다는 느낌이 이제 서서히 들 정도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더 싼 거는 메타,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과정에서 야, 통화가 미쳤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에요. 들쭉날쭉 뭐 제가 계속 채권도 이상해요, 채권도 이상해 했던 건 변동성이 어떤 레인지를 완전히 벗어나서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화는 진짜 이상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지금 달러 약세가 촉발했던 거고요. 달러는 0.8%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급락이지. 아니, 국가부가 하루에 0.8% 움직이는, 아니 여러분, 내 계좌가 하루에 0.8% 1% 움직이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내 계좌가. 근데 국가의 부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주식 계좌는 1%씩 움직일 수 있지만 전체 자산 뭐 집하고 뭐하고 다 합쳐가지고 뭐 몽땅 다 해가지고 하루에 1%가 움직이겠어요? 한 집안에서 마찬가지인데 이건 국가잖아요. 이거는 국가의 부가 1% 움직인 건데,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달러에 대해서 엔화는 142엔대를 갔습니다. 네. 그 유로도 0.7% 올라가면서 1.1366을 가게 됐고요. 엔화 강세가 훨씬 큽니다. 엔화 강세는 1%가 나왔으니까요. 반면에 위안화는 7.17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7.17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폭과 엔화 강세폭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절반 정도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0.45% 정도 전일 대비 여기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여줬고요. 자, 원화가 미쳤죠? 자, 원화는 1.2%. 야, 1364원. 네, 1364원. 이거는 뭐 해외여행을 가보시던가 목돈 바꾸실 때, 유학자금 보낼 때 느낌 하고 옵니다.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된 듯한 저녁식 유학자금 보내신 분들은 같이 모여서 외식할 수 있는 자금이 생겼겠네요. 이건 뭐, 자, 따져보세요. 1400원대 중반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하니까 느낌이 오죠. 1400원대 중반에서부터 떨어졌다. 네. 자, 금리는 큰 폭의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금리는 한 4.51이니까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죠. 전일 대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4.51, 4.52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그동안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 미미하죠. 뭐 1bp, 2bp 떨어진 건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뭐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뚝 떨어지면서 10만 7천 달러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다시 한번 3,365로 1% 이상 엄청나게 뛰었어요.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자, 달러 약세가 되어서 그것을 반영한 게 뭐다? 금값이다. 그리고 일종의 셀 아메리카적 분위기가 반영된 게 금값이다. 자, 그런데 셀 아메리카 비슷한 분위기가 반영되면 비트는 올랐잖아요. 근데 비트는 왜 떨어졌어요? 자,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눈에 띄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SLR, 보충적 보충적 레버리지 비율, SLR, 즉 은행한테 국채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곧 여름에 나올 거라고 그 스카페센트 얘기했고요. 요거는 이제 치우고, 자, 다시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얘기 들으면 미국 은행들이 공동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추진 중.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미국 정부는 그래, 만들어. 대신에 그걸로는 국채만 살 수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스테이블 코인은 자본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 옆에 있는 거야. 그냥 은행들이 주식 말고 자기 상품권 발행하는 거예요. 우리 캐시백 하듯이, 캐시백 포인트 하듯이 은행들이 우리 포인트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통화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통화에 잡히진 않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잡혀서 국채 살 수 있도록 해서 많이 해서,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뭐 할 수 있어, 나중에 바꿔줄게, 원하면 바꿔줄게, 달러로 바꿔줄게, 막 이렇게 해서 은행이 하면, 은행의 힘은 미국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내가 미국 사람 입장이라면 미국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그냥 은행에서 보증을 해준다면, 보증을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은행에서 발행해서 은행 이름으로 발행하면 갚겠지. 문제가 생기면 바꿔주겠지. 통화적 권한을 갖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하면. 왜냐하면 은행은 정부로부터 통화로 움직일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은 조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코인이 분산되는 거지.
채권도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떨어진다. 코인도 마찬가지. 이건 뭐 공급이 많아지면 이렇게 되죠.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은 달라. 법정화폐와 따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법정화폐의 통화 약세, 그리고 인플레이션, 니들이 만들고 있는 통화 증발에 의해서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너희들 통화를 갖고 있을 때 거지가 되는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게 비트코인이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건 뭔가 공급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상 채권을 빼고는 그 비트코인의 약세 요인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고가가 됐으니 최고가가 됐으니 숨고르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 뭐 당연히 그럴 수는 있는데 이 뉴스가 눈에 잡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있을 것 같아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대형 상업은행들이 공동의 그 소유로 스테이블 코인, 공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미국 감세안에 대한 얘기를 헤드라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요거 조금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메디케이드 삭감은 제한됐고요. 주지방세에서 삭감, 세금 감면해주는 폭은 커졌습니다. 수입 50만 달러 이하의 사람들에게 공제가 되던 게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4배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4년간 태어난 아기에게 1,000달러를 제공해 주기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핵심적인 거는 IRA 중에 7,500달러 자동차 살 때 세제 혜택 주던 거는 25년으로 끝납니다. 이거는 굉장히 빨리 끝나네요. 이건 빨리 끝나고, 근데 AMPC라고 이거 에너지 효율적인 걸 만들었을 때 세제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 AMPC를 팔 수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 AMPC 혜택은 32년에서 31년으로 1년만 앞당겨지는데, 그런데 30년부터 비율이 75%, 31년에 50%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32년에는 폐지예요. 그러니까 31년까지만 되는 거고, 31년에는 반절만, 30년에는 75%만 반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자 판매할 수 있는, AMPC를 3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27년까지만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미국의 전기차는 7,500불이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근데 그 부분이 없어진 게 사실은 제일 큰 타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유자 측면에서는 2년이 1년 앞당겨지니까 별거 아니잖아, 28년 그거 아니잖아, 똑바로 말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충격이에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전기차는 보조금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유로 50% 발언이 나오면서 워스턴 굴수비가 놀랐는지 이것과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EU에 대한 50% 관세 부과는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과 전혀 다른 양상이다. 높은 관세는 공급망에 공포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공급망을 훼손할 것이다 하고, 자, 비가 오니까 이 전자기기들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비가 올 수 있어서 빨리 끝낼게요. 그냥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지난 4월 2일에는 연말쯤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예상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인하 시점이 지금부터 10에서 16개월 정도 뒤로 밀릴 수 있다. 어메 근데 금리는 안 튀었네. 워메, 이게 웬일이야. 자, 올해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50%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아이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좀 올라오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럼 트럼프가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주가 곤두박질 쳐서 또 엄청나게 빠지면 또 이러겠네요. Go out and buy stock. 그러면 또 좋은 뉴스가 나오겠네요. 그럼 벌써 두 번째네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되면 세 번째도 똑같이 효과를 발휘할까요? 하여튼 주식 리딩방 사장님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발언권의 힘은 약해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자, 행복한 비가 와서 차분한 날이고, 5월 말치고는 썰렁합니다. 지금 손이 시려워요. 네. 약간 얇은 커버 하나는 들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